여러분, 100세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까요? 길어진 노후가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퇴직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노후에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자녀한테 손 벌리긴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 주위에서 창업으로 대박 났다던데 나도 해볼까? 경조사비, 자녀 지원, 의료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국민 6명 중 1명. 퇴직 후 최소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대비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직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아예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퇴 후 무리하게 창업이나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72세 김 씨는 퇴직 후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한 부동산 업체의 말을 믿고 시골에 위치한 개발 예정지 땅을 매입했습니다. 업체는 곧 정부 개발이 진행될 것이며 몇 년 안에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 개발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땅값이 오히려 하락했고 해당 부동산 업체는 사기 조직으로 밝혀졌으며 결국 수억 원을 투자한 땅은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남은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결국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노후 자금은 안정적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3세 이 씨는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으로 한 달 만에 10배 수익을 냈다는 영상을 보고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했으나 투자한 암호화폐가 급락하면서 80% 이상 손실을 입었고 남은 자금으로 복구하려 했으나 다시 손실이 발생해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을 겪었고 남은 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인 경우 고위험 자산에 무리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노후 자금은 변동성이 적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박 씨는 30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그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 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들여 한적한 동네에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상권 분석 없이 창업한 탓에 손님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예상보다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결국 2년 만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이후 남은 자금으로 생활해야 했지만 퇴직금이 대부분 날아가 버린 탓에 결국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업 전에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재무 계획이 필수이며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어서며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의 증가와 고독사 같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죠. 은퇴 후 한 달 적정 생활비는 평균 154만 원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약 5억 5,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퇴직 5년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본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김 씨 부부는 오랜 직장 생활을 하며 착실하게 저축해왔다. 하지만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외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두 아이의 유학 비용으로 약 3억 원을 지원했고 생활비까지 부담하면서 남은 노후 자금이 거의 소진되었다. 자녀들이 유학을 마친 후 기대했던 고소득,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독립이 늦어졌고 김 씨 부부는 결국 본인의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은퇴 후 편하게 살 줄 알았던 부부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녀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되 부모 자신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70대 이 씨 부부는 오랫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해왔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자금과 예식 비용으로 약 2억 원을 지원했다.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주변에서도 부모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노후 자금이 거의 바닥났다는 점이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고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남은 자산을 활용해 리버스 모기지 주택연금을 신청했지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어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했다. 결혼 비용 지원이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부모 자신의 재정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65세 박 씨는 은퇴 후 남은 퇴직금과 저축액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창업을 원한다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아들이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이라 믿고 돈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았고 2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다. 빚까지 진 아들은 부모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박 씨 부부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결국 남은 돈마저 모두 사라졌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계획이 무너졌다. 가족이라도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은 위험하다.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부모가 직접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과도한 지원이 결국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도 있죠. 세대가 변하면서 효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지원할 여력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적 독립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조사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쓰기도 하고 몇 달 동안 300만 원 이상 지출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러한 지출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한 경조사비 지출을 줄이고 가족의 경조사도 간소하게 치르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재정 관리는 결국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지만 이를 노린 투자 사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70대에서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과도한 영양제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영양제는 오히려 신체 자율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돈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신중한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 수명이 짧아지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특히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유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 체력팩 같은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며 저렴하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일주일 단위로 설정하고 냉장고를 확인한 후 쇼핑 목록을 작성해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수 장비를 사용하고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통신비 등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연금을 65세 이후로 미루면 수령액이 42% 증가합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의료비와 간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